은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화려한 파티 홀에 서 있었다. 불빛이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웃음소리와 클래식 음악이 어우러진 그곳에서 그녀는 홀로 서 있었다. 왜 나만 이렇게 은하의 마음속에서 속삭임이 맴돌았다. 파티 주최 측은 그녀를 특별한 손님이라고 불렀지만 실상은 달랐다.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화장실 바로 옆자리에 앉혔다. 주변 사람들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거나 대화를 나누는데 은하는 그저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 자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이 틴 구석이었다. 은하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다. 서울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왔다. 대학 입학 후 미국으로 유학을 왔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나를 받아줄까? 은하는 종종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다. 하버드의 파티는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녀의 룸메이트가 그녀의 성향을 알게 된 후 소문이 퍼졌고 결국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이다. 갑자기 한 여자가 다가왔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우아한 자태의 여성. 그녀의 눈빛은 깊고 미소는 따뜻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이 자리가 제일 조용해서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은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네, 앉으세요. 은하의 대답은 떨렸다. 그 여성은 을린이었다. 은하는 그녀를 모르고 있었다. 을린은 하버드의 한국학 교수로 한국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였다. 파티에서 피곤함을 느끼고 조용한 곳을 찾던 중 은하의 자리를 발견한 것이다.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했다. 을린은 은하의 한국어 억양을 알아채고 물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저도 서울 출신이에요. 은하의 눈이 밝아졌다. 오랜만에 고향의 향기를 느낀 듯 했다. 그들은 한국의 가을, 한강의 밤 풍경, 그리고 김치찌개의 맛에 대해 이야기했다. 은하는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여기서도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저는 항상 그리워요. 을린이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제가 아는 한식당이 있어요. 같이 갈까요? 은하는 그 제안에 가슴이 뛰었다. 파티의 소음 속에서 이 만남은 그녀에게 빛이었다. 하지만 을린이 교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을린도 은하의 고독을 눈치채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더 좋은 자리가 많을 텐데. 은하는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냥. 편해서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레즈비언이라는 낙인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은하는 을린의 지적 매력에 끌렸다. 을린은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한국의 한옥은 단순함 속에 깊은 철학이 있어요. 사람도 그래요? 겉으로는 차갑지만 속은 따뜻하죠. 은하는 그 말에 공감했다. 그녀의 삶이 그랬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 시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다. 을린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파티가 끝날 무렵 을린이 명함을 건넸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한국학 수업 들어보세요. 은하는 명함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명함에 적힌 교수라는 직함을 보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을린의 눈에 머물러 있었다. 그날 밤 은하는 기숙사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 만난 그녀, 을린. 그녀와의 대화가 내 마음을 흔들었어. 한국의 향기가 느껴지는 사람. 다음 날 은하는 을린의 수업을 들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을린이 강단에 서 있었다. 은하의 눈이 커졌다. 그녀가 교수, 충격이 밀려왔다. 학생과 교수의 관계, 게다가 레즈비언으로서의 그녀의 정체성. 이 만남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은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을린을 향해 기울고 있었다. 은하의 일상은 변하기 시작했다. 수업 후 을린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었다.
을리는 은하의 재능을 알아보고 연구 보조를 제안했다. 한국 문학에 관심 많아요. 같이 공부해요. 은하는 기뻤지만 불안했다. 한국 사회의 시선이 떠올랐다. 한국에서는 이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녀는 고민했다. 한편 을린도 은하에게 끌렸다. 그녀는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한국에서 교수로 일하던 시절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며 살았다. 미국으로 온 후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은하의 눈빛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이 아이, 나처럼 고통받지 않게 해야 해.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다. 캠퍼스 산책로에서 을리는 은하에게 한국의 시를 읽어주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처럼 사랑은 때론 아프지만 아름다워. 은하는 그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마음이 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감정이 학생-교수 관계를 넘어설지 은하는 두려웠다. 은하는 매일 을린의 강의를 들었다. 강의실은 한국 문화의 향기로 가득했다. 한복의 아름다움, 설날의 전통, 그리고 K-드라마의 감성. 을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그녀의 설명은 생생했다. 한국 사회는 변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보수적이에요. 특히 사랑의 형태에 대해 을린의 말이 은하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수업 후 을린의 사무실을 찾았다. 교수님, 그 시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은하의 질문에 을린이 미소 지었다. 물론이요. 앉아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을린은 자신의 유학 시절을 털어놓았다. 서울대에서 공부할 때 저도 외로웠어요. 가족의 기대가 무거웠죠. 은하는 공감했다.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라라고 늘 말했다. 하지만 은하의 마음은 여성에게 향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은 사무실을 넘어섰다. 보스턴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비빔밥이 제일 좋아요. 을린이 웃으며 말했다. 은하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가슴이 설레었다. 교수님, 한국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은하의 질문에 을린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모르겠어요. 여기서 자유로워요. 그 자유라는 단어가 은하의 마음을 자극했다. 은하의 친구들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다. 룸메이트 지은이 물었다. 요즘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니? 은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감정은 을린을 향한 사랑이었다. 하지만 교수라는 벽이 있었다. 한국 문화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신성했다. 이를 넘어서는 건 금기였다. 한편 을린도 혼란스러웠다. 은하의 눈빛이 자신의 과거 연인을 떠올리게 했다. 한국에서 만난 그 여성, 하지만 사회의 압력으로 헤어졌다. 다시 그런 아픔을 겪을 수 있을까? 을린은 고민했다. 하지만 은하의 순수함에 끌렸다. 그녀는 은하에게 책을 선물했다. 윤동주의 시집이에요. 읽어보세요. 은하는 그 책을 읽으며 밤을 새웠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시의 구절이 그녀의 감정을 대변했다. 다음 날 그녀는 을린에게 고백할 뻔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은 안 돼. 대신 그녀는 연구 프로젝트에 더 열심히 매달렸다. 두 사람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분석했다. 이 드라마에서 사랑은 운명적이에요. 현실처럼 을린의 말에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캠퍼스 축제에서 두 사람은 함께 산책했다. 가을 바람이 불고 단풍잎이 떨어졌다. 한국의 가을처럼 아름다워요. 은하가 말했다. 을린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순간 전율이 은하의 몸을 스쳤다. 네, 아름다워요. 을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손길은 우연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충돌이 시작되었다. 은하의 가족이 전화를 걸어왔다. 은하야, 남자친구는 없니? 결혼 생각해야지. 어머니의 말에 은하는 속이 타들어갔다. 그녀는 을린에게 털어놓았다.
한국 사회가 나를 이해할까요? 을리는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시간이 필요해요. 변화는 오고 있어요. 을린의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을 숨겼다. 대학 동료가 그녀의 관계를 알게 되어 압력을 받았다. 미국으로 온 이유였다. 은하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나처럼 되지 마세요.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두 사람을 가까워지게 했다. 은하의 감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보스턴에 눈 내리는 거리에서 그녀는 을린을 만났다. 교수님, 저 좋아해요. 은하의 고백은 떨림으로 가득했다. 을린의 눈이 커졌다. 은하 씨,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은하의 눈물에 마음이 무너졌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두 사람은 포옹했다. 눈송이가 그들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 순간은 로맨틱했다. 하지만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학생과 교수의 관계는 대학 규정에 어긋났다. 을리는 고민했다. 이게 옳은 걸까? 한국 문화의 영향으로 그녀는 책임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은밀하게 이어졌다. 주말에 을린의 아파트에서 시간을 보냈다. 한국 음식을 요리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떡볶이가 제일 좋아. 은하가 웃었다. 을린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신의 미소가 제일 좋아. 하지만 갈등이 시작되었다. 은하의 친구 지은이 그들의 관계를 의심했다. 은하야, 교수님과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지은의 말에 은하는 불안해졌다. 한국 사회의 험담이 떠올랐다. 출세를 위해 교수와 사귄다라는 소문이 돌 수 있었다. 을린의 동료 교수도 눈치챘다. 을린, 그 학생과 무슨 일 있어? 동료의 질문에 을린은 부정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떠올렸다. 한국에서 헤어진 연인, 사회의 압력으로 인해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은하는 가족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영상통화로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저 레즈비언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의 반응은 충격적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한국 집안에서 그런 일 없어. 아버지는 분노했다. 당장 돌아와라. 은하는 울었다. 을린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을린 자신도 불안했다. 대학에서 조사가 시작될 조짐이 보였다. 우리 관계가 알려지면 내 경력이 끝날 수 있어. 배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지은이 은하의 일기를 몰래 보고 소문을 퍼뜨렸다. 은하가 교수와 사귄데 캠퍼스에 소문이 돌았다. 을린은 대학위원회에 불려갔다. 학생과의 관계는 금지해요. 위원장의 말에 을린은 침묵했다. 은하는 지은을 원망했다. 왜 그랬어? 친구라고 믿었는데 지은은 내가 잘못됐어. 한국 사람으로서 부끄러워라고 대답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보수성을 반영했다.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여전했다. 을린은 은하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그냥 연구 보조예요. 하지만 증거가 나왔다. 두 사람의 사진이 유출되었다. 을린의 경력이 위태로워졌다. 그녀는 은하에게 말했다. 헤어져야 할지도 몰라. 은하는 절망했다. 왜? 우리 사랑인데. 눈물 흘리는 은하의 모습에 을린의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한국으로의 귀국 압력도 받았다. 가족이 돌아오라고 재촉했다. 고통의 절정에서 은하는 자퇴를 고려했다. 이곳에서 더 있을 수 없어. 하지만 을린이 막았다. 포기하지 마. 우리 함께 이겨내자. 고조는 한국으로 귀국한 후 왔다. 은하와 을린은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을린은 한국 대학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동성애자 교술라는 낙인이 을린을 따라다녔다. 은하의 가족과 대면했다. 아버지는 이런 관계 용납 못해.
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울었다. 은하야, 왜 그래? 은하는 지게 제 진심이에요. 라고 말했다. 을린이 가족을 설득하려 애썼다. 사랑은 형태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친구들의 배신도 이어졌다. 옛 친구들이 은하를 피했다. 하지만 새로운 지지자들이 나타났다. 한국의 LGBT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받았다. 변화는 오고 있어 그들의 말에 희망이 생겼다. 을리는 강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한국 사회, 더 포용적이 되자 청중의 박수가 쏟아졌다. 은하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다. 시간이 흘렀다. 은하와 을리는 어려움을 이겨냈다.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LGBT 권리가 인정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함께 서울에서 살았다. 은하는 작가가 되었고 을리는 여전히 교수로 일했다. 가족도 받아들였다. 어머니가 행복하면 돼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침묵으로 지지했다. 마지막 장면, 한강공원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우리 만남, 운명이었어. 을린의 말에 은하가 미소 지었다. 네, 영원히 함께할게. 이 이야기처럼 사랑은 고통을 넘어 꽃피는 법, 한국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